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명을 깎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이런 제목을 들으면 또 무서운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습관들을 미리 알고 고쳐나간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명이 짧은 유전적 요인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위험을 약 62%까지 상쇄할 수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이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인데 건강 수명은 65.8년으로 나머지 16.9년은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시기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만 피하셔도 이 건강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것은 다 견뎌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 하나하나가 축적돼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명을 깎는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친근하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 앉아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은퇴 후 집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라고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률도 90% 가까이 높아집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우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 정맥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정체되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또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보행 능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건 대사 기능의 변화입니다. 30분만 앉아 있어도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직결되는 문제죠. 또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40% 이상 증가해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자주 일어나기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2-3분간 가볍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는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충분해요. TV를 보실 때도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신문을 보실 때는 선체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전화 통화할 때는 되도록 서서 하시고 가능하다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박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서 TV만 보시던 분이었는데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30분마다 일어나기 운동을 권해드렸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의자를 잡고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기,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운동 등이 있어요. 이런 운동들은 1-2분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특히 근육은
70세 이후부터는 1년에 1~2%씩 감소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 속도가 더 빨라져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면 이런 퇴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부족한 수면은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습관이라고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9시간 이상일 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우선 면역력이 떨어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백혈구 기능이 30% 이상 저하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되죠. 또한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심혈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과식하게 되고 이는 비만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시면 안 됩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가능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커튼을 두껍게 하거나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도 최대한 차단하시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시고 무거운 식사도 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 같은 것들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이나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이 필요하시다면 오후 1~2시 사이에 20분 정도만 주무세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 사용을 줄이시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마치셔야 해요. 운동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데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 우울증, 소화기 질환, 심장 질환, 수면 문제, 체중 증가,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등을 초래한다고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들과의 갈등, 외로움 등이 주된 원인이에요.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끼는 상실감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좌절감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광범위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은 백혈구의 활동을 억제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심혈관계에도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어요. 또한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라는 뇌 부위를 손상시켜서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또한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해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하죠. 소화계통도 망가집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궤양을 유발하고 장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변비나 설사를 일으켜요. 또한 식욕 조절을 방해해서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만성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권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의식적으로 느리고 깊게 바꿔주시면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기 쉬워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심리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이 바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와는 다른 영양관리가 필요한데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단 음식 위주의 식사는 건강수명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예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식습관 실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과도한 염분 섭취가 있습니다. 젓갈류, 장아찌, 된장찌개 등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이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또한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흰쌀밥, 흰빵, 과자 등을 주식으로 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고기를 소화하기 어렵다고 피하시는데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불균형한 식습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올려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줘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 있어요. 나트륨이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췌장을 혹사시켜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에너지 변동이 심해져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죠. 단백질 부족은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단백질 섭취까지 부족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해요. 이는 보행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필수 지방산 부족도 문제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피하시다 보면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 섭취가 부족해져요. 이는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부족도 흔한 문제예요.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엽산 등이 부족하기 쉬운데 이는 골다공증, 빈혈,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식습관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하게 적당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시려면 우선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70kg시라면 하루 84에서 10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생선, 두부, 계란, 콩류 등을 활용하세요. 특히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도 제공해서 일석이조예요. 채소와 과일은 하루 5회 이상 다양한 색깔로 드세요.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을 의미하거든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바나나,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한데 갑자기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 드시길 권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5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 고립은 건강수명을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로움 자체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정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우울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인지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요.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특히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사회적 활동이 뇌의 인지 예비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심혈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서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혈압 상승과 심박수 증가로 이어져요. 또한 염증 지표들이 높아져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잠들기 어려워하고 자주 깨며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다시 면역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신체 활동량도 감소합니다. 혼자 있으면
운동할 동기가 부족해지고 집 밖으로 나갈 이유도 줄어들어요. 이는 근육량 감소와 심폐기능 저하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식습관도 나빠집니다. 혼자 식사하다 보면 영양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게 되기 쉬워요. 또한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결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나가시다 보면 친근한 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교실 등에 참여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하기도 쉽고 친해지기도 빨라요. 봉사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남을 돕는다는 보람도 느끼실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좋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안부를 주고받으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가능하니까 멀리 있어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시고 가끔은 음식을 나눠 드시는 것도 좋아요. 작은 교류부터 시작해서 점점 친밀감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면 돌봄의 책임감도 생기고 산책할 때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도 생깁니다. 온라인 활동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안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 젊은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5세 김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생기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주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지금은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명을 깎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불규칙한 수면 패턴,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었죠. 이 5가지 습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도 잘 못 자고 과식하기 쉬우며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개선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대신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조금 걸어보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스트레스 받을 때 깊게 숨쉬기,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과 만나기, 이런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동반자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들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